이번 추석 연휴 길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나흘이나 됐으니까 네. 추석 민심을 조금 잘 듣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던가요? 우선 전국을 도는 최고위원 선거를 했기 때문에 네. 전국 곳곳의 민심을 들었죠. 전당대회를 하는 동안. 두 번째는 추석 연휴 앞뒤로 전통시장을 다 돌고 네. 지역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어제도 이제 지역 주민들을 만났고요. 우선 한 가지는 전국을 돌면서 당원 중심으로 만났을 때 이야기는 대통령 선거 너무 안타깝다.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잠이 오질 않는다. TV는 보지 않는다. 아예 안 봐요. 예, TV는 보지 않는다. TV 꺼버린다. 그리고 집단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 좀 더불어민주당이 야무지게 네. 잘해줬으면 좋겠다. 네. 대통령 되고 나서 참 대통령에게 투표한 사람들조차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투표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고백할게. 내가 정말 잘못 뽑은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무능하지? 검사만 해봐서 그런가? 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았고요.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배우자에 대한 분노. 배우자에 대해서는 질투가 약간 있죠. 네. 약간 선망도 있지만 질투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가 조작이나 뭐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분노가 많이 있었다는 게 전당대회에서 느낀 민심이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이번에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이 저희 지역에 4개가 있습니다. 4개를 다 돌았습니다. 전통시장 다 돌고 장도 보고 마지막 날은 2곳 전통시장에서 거점 인사를 했는데요. 네네. 사람들이 그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이재명 어떻게 되는 거야? 이재명 지켜줘. 이재명이 대통령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재명에게 저럴 수가 있어? 이재명 꼭 지켜내야 돼?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압수수색 그렇게 많이 당하면 이재명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국회의원 압수수색 한 번 당했다라는 보도 나오면요. 그날로 거의 끝입니다. 네. 그런데 압수수색을 그렇게 많이 당하고 끊임없이 당해도 사람들이 현명한 겁니다. 이제 국민들이 그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무리한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 별명이 있잖아요. 불사조. 저는 불사조 같아요. 진짜. 네네네. 더 강해질 겁니다. 아마 그것을 이겨내고 오히려? 나면.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될 때가 네. 허위사실 유포로 항소심까지 갔다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훨씬 더 강한 불사조가 됐죠. 네. 자, 불사조가 이길 것이냐? 네. 뚝심 이길 것이냐 봐야 될 것 같은데 추석 밥상에 이재명 대표 얘기가 더 많았냐 김건희 여사 얘기가 더 많았냐 봤더니 네. 김건희 여사 얘기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네네. 왜 그럴까요? 우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지켜야 돼. 그런 걸로 기소를 해. 정말 윤석열 너무 심하군. 이런 기조였다고 하면 네. 여론조사도 나왔지만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리 이런 것에 대해서 네. 불공정하다는 게 64.7% 정도 되니까 약 65%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특검해야 돼라고 하는 게 약 63% 정도 되고 네. 이러니 사람들은 불공정해 이런 얘기가 많았고 사실은 얘기하기 또 쉬운 것은 주가가 엄청 떨어지면서 피해본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한 분노가 엄청나고 그 중에 한 명이 저예요. 그렇군요. 예. 너무 분노스러워요. 예. 그런데 이제 김건희 관련해서 특검 얘기가 많았던 건 직전에 재판정에서 녹취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권오수 국민들이 다 변호인 아는 쪽에서 것 공개했죠.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대통령하고 그 부인이 해명했던 것들이 안 맞는다.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고발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될까요? 잘 돼야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김건희 배우자 주가 조작이 엄청나게 터지고 네네. 도이치모터스 구속되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이 뭐뭐 씨라고 하는 그 주가 조작 달인, 네. 주가 조작 그 뭐라 그럽니까? 선수? 실행자 선수, 네. 선수하고 절연했다라고 해서 이씨양. 절연했다라고 하면서 이슈를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절연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게 그 도이치모터스 사장의 변호인이 깐 녹취록에 나왔잖아요. 권오수가 깐 녹취록에 나왔어요. 권오수 측이 깐 녹취록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거는 당시에 당선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이라 소추가 되지 않는다. 대통령이라 기소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네. 수사는 해야 되잖아요. 네. 예, 박근혜 대통령
그때 수사 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네. 대통령이야 뭐 중단됐으니까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서 다시 수사해서 기소하면 되는데 아니요, 수사는 지금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할 수 네, 있는데 네. 이제 현실적으로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 해야죠.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부인 있잖아요. 네. 대통령은 나중에라도 어쨌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네. 부인은 오히려 공소시효를 그냥 싹 넘겨버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공소시효가 12월 정도라고 네, 하는데요. 저는 특검법도 중요한데 네. 오히려 이렇게 대통령의 부인이나 뭐 남편이나 친인척이나 이런 사람들의 비리 관련된 거는 공소시효를 같이 남편하고 같이 중단시켜주는 거 그런 입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하고 계신가요? 아주 필요합니다. 네, 예. 그거 좀 세게 해주세요. 저희들이 그 입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서 통과시키겠습니다. 네, 노영희 네. 입법으로 할까요, 이름은? 노영 입법 좋습니다. 아, 그 이름은 아무렇게나 정하시고 어쨌든 제가 보기엔 네. 그게 돼야지 지금 경찰이 하는 걸 보게 되면 그냥 스스로 먼저 딱 바닥에 들어 누워 있는 모양이랑 똑같아서 네.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녹취록도 나왔지만 알아서 해줄 거야 이거를 우리가 연상케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벗기 위해서라도 나는 물론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공범이 이미 재판에 계류됐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기소가 중지돼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이어서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공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공소시효는 그와 관련된 공소시효는 중단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혐의가 많으니까. 자, 네. 두 번째. 혐의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도대체? 몰라요. 왜 그러는 거야? 물어봐세요 좀. 참나, 정말. 네. 그래도 뭐 다 무혐의 나니까 이분도 불사조입니다. 자, 불사조가 아니라요. 이제 서서히 그 모든 것들의 진실이 마각이 드러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불사조라는 표현은 거기다 쓰시면 안 돼요. 돈을 제일 많이 이렇게 낭비하거나 장난치기 좋은 데가 이런 쓰잘데기 없는 뭐 옷 같은 거 바꿔가지고 로고 같은 거 바꿔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네. 그냥 다 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무기. 예? 국방 예산 빼오는 거 뭐 이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데 좀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조사를 해봤더니 잘하고 있다는 30.4%, 지난 8월보다는 2% 정도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이거 왜 올라갔습니까? 30.4%나 28%나 아니 차이 정말 없어요? 심각한 수치 아닙니까? 네. 그리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죠. 재난에 바지 갈아입은 게 그게 자랑입니까? 그러니까 그거 좀 이상하더라고요. 바지 정말- 갈아입다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움직인 건 바지 하나 갈아입고 나왔다고 바지 갈아입었다라고 하는 대통령 비서실 정말 웃기고요. 네. 예. 그래서 아니, 그런 그리고- 식의 대응들에 대해서 네. 국민들이 계속 보고 있다 이렇게 아니 그리고 말씀드릴 영국 수 영어 있을 들어가셨는데 스펠링도 틀린 거를 갖다 올려도 되겠습니까? 문법도 틀리고 스펠링도 틀리고. 엘리자베스면 우리 그때는 Z를 써야 되는데 S를 써놨더라고요. 아니 S 쓰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그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그렇게 쓴 건지 아니면 전체 문장을 대통령이 그렇게 못 써가지고 밑에 있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그렇게 썼다면 더 문제고 그러니까 왜 대통령이 확인도 안 써도 해보나? 문제고 확인도 안 하나? 그렇게 쓴 사람이 대통령 일시도? 안티 아니에요? 아니면 대통령이거나 아니면 대통령 부인이 쓴 거 아닙니까 혹시? 어머나 세상에. 네. 안 돼 거기까지. 그렇지 않고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엘리사베스가 그래서 될- 미안해가지고 또 직접 조문도 가신다는 거잖아요. 영국까지. 아니 낸시 펠로우 왔을 때는 제대로 만나지도 않고 네. 왜 그런 그런지. 식의 그 지금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이 시기에 그런 잘못된 판단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근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사이가 좋았잖아요. 서영교 의원님. 제가요? 네. 뭐 사이 좋을 나쁠 것까지.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고 그렇지만 그래도 법사위도 하고 그러셔서 예전에 법사위 안 했나? 법사위 했습니다.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하면서 좀 나는 그냥 잘 지낸 걸로 알고 있는데. 법사위 할 때도 똑같은 검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은 칼잡이다. 맞아요. 그 모든 얘기 곳에 많이 칼을 했죠. 들이댄다. 정권이 바뀌어도 칼을 들이대게 될 것이다. 조심해야 되는 인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또 어제 오늘 단독으로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문정부사에 있었던 모든 거를 또 다 뒤집어 엎나 봐요. 그래서 네. 무슨 18조인가 예산 확보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도 다 다시 뒤집어 보겠다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그러니까 정책이 전부 다 문정부에 했던 거를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잘했냐 못했냐 이거 까는 데에만 지금 집중을 하는 것 같아서 과연 이것이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는지 우리는 정책 방향을 제시해주고 거기에 맞게끔
해결 방안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있고 그냥 계속해서 전 정권만 때리고 전 정권 보복만 하고 있는 거 이거 되게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천성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검사로 그렇게 살아왔고 네. 저희가 법사위 할 때도 그렇고 모든 검사 중에 가장 칼을 많이 들이댈 사람이다. 찌르게 될 것이다 이런 네,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천성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머리와 실행은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전 정권을 향해서 칼을 들이대고 칼을 지르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건 국민밖에 없고 국민들의 여론과 민심이 그것을 바꿀 수 있을 것이고 네. 거기에 선봉에 선 저희 최고위원들이나 더불어민주당이 민심과 함께하면서 그 물꼬를 바꿔나가고 그것을 오직 민생, 경제를 살리는 곳으로 바꿔나가야 되겠죠. 네. 도대체 국민이 낸 세금은 어디로 빼돌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이 34.59,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38.5, 그 다음에 정의당이 6.6 이렇게 지금 집계가 됐어요. 더불어민주당이 1등입니다. 물론 오차는 표본 오차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오차 범위 내인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민주당한테 좀 지지 보내는 국민들이 많은데 이거를 조금 계속 강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럼요. 뭐 하셔서 잘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38.5라고 하는 것은 네. 그 선을 넘어서야 합니다. 사실 국민의힘이 안에서 권력 다툼도 세고 그 권력 다툼이 정말 그 콩가루 집안이라고 스스로도 얘기하잖아요. 진짜 콩가루 아닙니까? 그리고 토사구팽, 네. 양두구육 이럼에도 불구하고 34.5 정도 나온다는 것은 똘똘 뭉쳤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지계층이.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38.5를 넘어서서 제대로 된 대한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민생을 살리기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민생을 위해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뭐가 제일 하고 싶습니까? 네.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답했을까요? 저는 민생에 올인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공약으로 했던 노령연금, 네. 전체 노인 인구에게 다 드리겠다고 했던 기본 연금인 노령연금. 네. 문재인 대통령 때도 다 드리기로 했는데 70%밖에 못 드렸습니다.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냈던, 윤석열도 공약으로 냈던 네. 그 65세 이상 노령들이 안전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도록 40만 원씩 전 노령에게 다 드렸으면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추진하고 노령연금, 네.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왜? 어른들이 안전해야 그 네. 자식들이 또 안전한 생활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손주 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민생을 책임지는 역할들을 저희가 해나간다면, 그리고 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겐 야무지게 잘 싸워 이기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재명 싶습니다. 대표는 잘 싸워요? 그동안 해온 거 보면 잘 싸우고 치밀하죠.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당대표 하는 모습을 봐도 자기가 싸우기보다는 치밀하게 잘 싸우는 구도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도 잘하고요. 네, 맞습니다. 자, 백현동 요거 얘기하기 전에 특검법 지금 발의한 게 있어서요. 네. 김여사 특검법 사실 저는 약간 반대예요, 시기적으로.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180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네. 이걸 내놓는다고 해서 이게 될 것 같지가 않고 법사위원장이 지금 민주당이 아닌 상황이면 이게 올리기도 어렵잖아요. 그럼 차라리 1년에 한 번씩 법사위원장을 바꾸기로 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사람일 때 사람의 수가 조금 더 많이 모여질 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지금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올렸나 봐요. 제가 이제 그 시각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잘못했고요. 제가 완전히 시각을 바꿔드리겠습니다. 네네네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네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네. 대통령이 박근혜였습니다. 네네. 특검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법사위원장이 권성동이었습니다. 새누리당. 네. 특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당연히 저항했죠. 특검 안 받겠다고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저항했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도 저항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국민의당이 있었고 더불어민주당이 있었고 새누리당이 있었죠. 이것을 특검을 추진했고 그 특검을 여론 조성하고 국민이 특검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해서 거부하던 권성동이 특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체의 특검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특검을 누구가 추천하냐면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추천한 특검 2명 중에 1명을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입니다. 당시에 180석 누가 가진 거 아닙니다. 네. 패스트트랙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특검을 보면 법사위원장 거의 다 특검을 추진하는 반대쪽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수 특검 너무 가슴 아프죠. 네. 근데 김경수 특검 마찬가지로 당시에 법사위원장이 누구였는지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지금 김건희 특검 온 국민이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예, 63%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여론 조성을 해 나가야죠. 그리고 다수당이 저희들입니다. 근데 다수당으로 패스트트랙이 먼저가 아닌 거죠. 이건 국민이 동의해 나가야 돼요. 국민이 63%가 동의하고 있고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65%고 그러면 특검을 만들어 나가고 국민의힘에서 부산입니다. 김도읍. 부산이면 부산에 있는 윤석열 지지율이 높은 곳은 대구에 70대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전 연령층 중에 70대. 네. 그리고 대구에서도 윤석열 부정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면 부산에 윤석열 부정이 훨씬 더 높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다음 총선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당연히 여론과 민심이 어떠느냐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도읍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좋아요. 김도읍은 그걸 만들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 특검 제일 많이 해본 사람이 누굽니까? 아유, 특검 윤석열이잖아요. 특검 윤석열 뭐, 대통령이 예.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렇죠, 이율 배반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특검법과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만은 14개 교수회 연합해서 이제 민간인이 주도했죠. 김여사 네. 논문 검증했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좀 도와줘야 된다, 민주당이. 왜 가만히 그냥 구경만 하냐, 이런 얘기 있던데. 좀 관여하실 의사가 있으세요? 아니 당연히 이게 허위 학경력의 기반이 되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허위 학력 경력. 허위 네. 학력 경력도 특검의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가짜 논문, 표절 논문, 짜집기 논문, 대필 의혹은 이게 짜집기가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대필 의혹도 나오는 그러니까 그 거거든요. 검증단에서 그렇게 말했죠. 1시간이면 다 쓸 수 있고 누군가 써준 것 같기도 하다. 네, 이렇게. 이 사람이 요거 갖다 붙이고 저 사람이 저거 네. 갖다 붙인 것 같다. 위조 논문이라고 하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네, 네. 요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법안도 내고요. 그게 이제 강민정 의원님 등을 비롯해 가지고 저희 교육위에서 이와 관련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또 중요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부인하고 네. 근데 그게 100만 원 이상만 벌금이 선고가 되면 네. 그 사람을 추천했던 당에서 모든 네. 비용을 다 내놔야 된다. 이 네. 규정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한 400 몇십조 되지 않았습니까? 네. 400 400 몇십억. 몇십억이죠. 네, 400 몇십억. 되겠습니까, 이거? 우선 이재명 당대표 관련한 부분과 김혜경 여사는 아직은 기소를 하진 않은 것 같고요. 뭐 배모 비서관하고 해서 같이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8일에 기소한 거 아니에요? 이재명 당대표는 기소를 했죠. 네. 기소를 했는데 그게 이제 변호사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재판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협박이라고 하는 발언을 협박 기소했고요. 발언. 네. 또 하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잘 하는 모른다. 것을, 예, 표현, 협박이라고 하는 표현과 기억을 기소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표현과 기억을 기소해서 이게 전부 다 무죄 나온 판례가 계속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이런 것을 기소하면 안 안 된다.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판례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검사들이 이걸 기소하지 않아 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기소했기 때문에 이 무리하게 기소한 사람들은 이제 무죄 나오게 되면 저는 옷 벗어야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예. 김용민 그 목사 김용민 네. 평론하는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어요. 네. 우리 와이프는 구약을 다 외운다. 네, 구약을 달달달 외운다면서요. 근데 그건 약간의 과장된 표현이니까 이건 네. 뭐 꼭 굳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기소하고 네.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에 관해서 표현과 기억들을 기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똑같이 기소해야 되는데 그거는 표현도 아니고요. 네. 과장? 그건 우리가 보기에 과장이지만 네. 그 사람은 단호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구약을 다 애운다. 이거 무슨 과장입니까? 구약 이게. 외우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구약을 다 애운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그동안 요 부분 관련해서 네. 많은 국회의원들이 기소되었었고 벌금형을 받았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수사하고 기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고발 고소는 미러링 기법인 것 같아요. 너네 하니 우리도 하지. 서로 한번 똑같이 해보자 이런 것 같은데 누가 이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서영교 의원님하고 서영교 최고위원님하고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